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 1년 반 만에 이혼한 직장인입니다. 이혼한 지는 벌써 3년이 넘었네요. 이혼한 건 꽤 되었지만 한동안 그때의 스트레스로 잠을 잘 못 잤는데 그 습관이 남은 건지 저는 밤에 잠을 잘 안 자요. 그럴 때면 예전 결혼 생활하면서 복장 터지던 일들이 자주 떠오르곤 하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부라는 게 살다 보면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건 당연한 거라지만 제 경험상 배우자가 우리 친정 식구를 무시하는 건 큰 상처가 되는 일 같아요. 왜 내 부모한테 하는 만큼 우리 부모에게 하지 않냐 하는 건 부부싸움의 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저의 이혼 사유를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살려고 결혼했고 누가 봐도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기도 했고 자라온 과정이 그리 풍족하지 않았어요. 매 순간이 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도 학자금 대출로 간신히 졸업했고요. 하지만 다행히 직장은 평생 직장이라 할 수 있는 직종이에요. 남들처럼 쉬면서 취업 준비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던 저는 대학 내내 아르바이트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2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나마 저와 동생이 둘 다 직장 다니면서 겨우겨우 빚도 갚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같은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결혼할 때는 서로 문제없이 잘 살 줄 알았지만 이혼할 때는 세상 원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는 순간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하긴 본인 잘못을 알았다면 저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혼 과정도 말하자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짧은 결혼 기간 동안 남편에게 당하고 산 게 무척 많아요. 그것도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저를 무시하고 비참하게 했습니다. 물론 저도 할 말을 그때그때 하는 편이지 마음에 담아두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도 그렇고 시모와도 많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 중 가장 큰 이유는 거의 대부분 친정엄마를 무시하거나 저를 무시하는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남편은 저와 싸우면 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결혼할 때 네가 뭐 해온 거나 있냐? 아니 뭐 너네 엄마한테 뭐 앞으로 받을 거라도 있어? 요즘 너처럼 편하게 시집 오는 여자 없어. 내가 전부 감수하고 너랑 결혼했으면 너는 당연히 우리 집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맞아. 누가 들으면 당신은 뭐 집이라도 해왔는 줄 알겠다? 당신이나 나나 피차 일반인데 왜 나한테만 며느리 노릇을 하라는 건데? 당신도 사위노로 똑바로 해. 무슨 날에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드린 적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 강요하는 건데? 나도 당신 하는 만큼 할 거니까 나한테 바라지 마. 싸움의 끝은 항상 같은 문제였습니다. 다른 이유로 싸움을 해도 늘 서로의 부모를 들먹이며 자존심을 헤집어 놓고 싸움은 끝이 나곤 했어요. 남편은 특히 저희 친정엄마를 대놓고 무시하고 자기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듯한 언행을 서슴없이 해서 저와 감정의 골이 깊었습니다. 늘 상처로 남아있고 가슴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결국 나중에는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저나 남편이나 결혼할 때 양가도움 크게 못 받고 둘 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서로 비슷한 형편이라 결혼할 때도 형편 맞춰가며 간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본인 주변에 친정 잘 만나 팔자 고친 남자들과 자기를 비교하곤 했어요. 그러더니 저와 친정엄마를 결혼해서부터 줄곧 하대하고 무시했습니다. 은근히 다른 집 처가는 이렇게 한다더라 하며 비교도 했고요. 무시와 비교가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 아시죠? 참 웃긴 게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혼해서부터 우리 친정엄마를 부르는 호칭을 너네 엄마로 통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로 몇 번을 다투는지 몰라요. 특히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친정엄마를 항상 니네 엄마라고 칭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저에게는 당연히 야는 기본이었고요. 간혹 얘 새아가 혹은 며느님이라고 부를 때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비꼬아 부를 때 호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가 힘들고 바쁘게 사신 분인 걸 잘 알고 계셨는데요. 본인은 그래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다는 거에 우월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시댁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남편이 좋아한다는 해물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더러 나중에 남편에게 해주라며 레시피를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더니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예, 너네 엄마는 이런 요리는 못하시지? 네, 그렇죠. 맨날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요리는 거의 못하셨어요. 저도 제가 거의 해먹고 다녔고요. 하긴. 계속 일 다니느라 끼니 챙겨 먹기도 제법 어려웠겠구나. 아유, 너도 참 불쌍하다. 엄마가 해주는 밥도 못 먹고 자랐다니 원. 그것도 복인데 말이야. 혀를 끌끌 차시며 저를 엄마 밥도 못 얻어먹은 자식이라는 듯 불쌍하다 하시길래 아니에요, 어머니. 저 안 불쌍했어요. 저녁에는 엄마랑 같이 외식할 때도 있었고 해먹을 때도 많았는걸요. 제가 설마 굶고 자랐겠어요? 그때는 저도 고등학생이라 어지간하면 제가 스스로 다 하기도 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밥은 엄마가 해줘야지. 너네 엄마는 네 밥도 안 챙기고 뭐 했다니? 나는 우리 아들 아침이고 저녁이고 한 번도 굶긴 적 없다. 너도 이건 명심해. 네 신랑은 끼니 거르는 거 힘들어하니까 꼭 아침도 챙겨줘야 한다. 어머니는 직장 안 다니셨으니까 아침 챙겨주는 것도 하셨나 보네요. 근데 저는 아침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요. 아침은 각자 먹을 사람이 챙겨 먹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저 밥을 안 챙겨줘서 저도 남편 밥을 거르게 할까봐 걱정이 되셨던 걸까요? 둘 다 맞벌이 하는데 굳이 왜 저에게 남편 아침을 꼭 챙기란 말까지 하시는가 싶어 고분고분 알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군요. 게다가 말끝마다 꼭 너네 엄마가 어쩌고 하시는 것도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말에 아침은 먹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대답했는데 어머니는 노발대발까지는 아니었지만 언성이 살짝 높이시더군요. 너네 엄마가 너한테 요리 하나 안 가르쳐서 시집 보낸 건 정말 잘못하신 거야. 네 남편 아침 식사 하나 차려주는 거 어렵다는 게 말이 되니? 그게 다 너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키워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부터라도 고친다 생각하고 나한테 제대로 배우도록 해. 알겠니? 저는 말대꾸는 못했지만 알겠다고 대답도 안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저는 남편에게 당연히 불만을 토로했어요. 아침밥이야 서로 합의하면 그만이지만 저는 어머니나 남편이 하나같이 우리 엄마에게 그놈의 너네 엄마라고 부르는 게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이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시가 식구들도 그걸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따져 물은 적이 있어요. 당신네 엄마 말이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밥 제대로 얻어먹은 적 없어서 당신 아침 안 챙겨주실까 봐 걱정하시더라? 당신 엄마한테 말씀드려. 우리는 아침 각자 해먹고 가기로 했다고 말이야. 내가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나? 뭐? 우리 엄마가 그랬다고? 응, 당신 엄마가 그러셨어. 솔직히 나는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요리 못하는 엄마에 자식밥도 안 챙겨준 엄마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빴거든? 근데 당신 아침밥 얘기하시면서 싸잡아서 뭐라 하시는데 더 얘기하면 말대꾸 같아서 말을 못하겠더라. 나중에 기분 안 나쁘게 당신 엄마한테 한번 잘 말씀드려줘. 남편은 제 말을 곰곰이 듣더니 근데 아까부터 왜 너는 우리 엄마 보고 당신 엄마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버릇이 그래? 어머니라고 해야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옳다구나 하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근데 당신 엄마도 우리 엄마 보고 계속 너네 엄마라고 그러시던데? 왜 어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사돈이라고 안 하시는 거지? 그 단어를 모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생각 안 나? 당신도 내 앞에서 너네 엄마라고 하잖아.
내가 말하는 건 기분 나쁘다면서 당신 어머니랑 당신이 그러는 거 당연한 거야? 당신도 아까 들어서 알 거 아니야? 아, 맞네. 그건 나도 다음에 살짝 말씀드릴게. 그렇지만 아까 보니까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너무 예의 없더라. 그냥 내하고 대답하면 끝날 일이잖아. 글쎄, 내가 뭘 버릇없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네. 어머니야말로 우리 엄마를 사돈이라고 해야지 니네 엄마라고 하는 게 예의 없는 거 아닌가? 형님한테는 사돈 잘 계시냐고 꼬박꼬박 사돈 소리 잘만 하시면서 왜 나한테는 그러시는 건데?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도 은연중에 장모님이라고 안 하고 니네 엄마 하는 거 모르지? 앞으로 조심해. 나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건 안 참아. 그 이후로 남편은 제 앞에서 친정엄마 얘기할 때 조금 조심은 하더라고요. 시댁에 가서도 시어머니가 간혹 사돈 소리 안 하고 니네 엄마라고 하면 흠칫거리며 놀라기도 하고요. 하지만 워낙에 효심이 지극한 사람이라 딱히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더군요. 그러니 당연히 어머니 말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고요. 제 이혼 사연은 이때부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이 가깝다는 이유로 우리 부부를 주말마다 그렇게 집으로 부르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아들 밥에 어찌나 집착을 하시는지 한 끼 먹자고 해서 가보면 제가 할 일거리가 산더미예요. 한 끼가 아니라 두 끼, 세 끼 분량의 음식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에게 황금 같은 주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그렇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자기네 집은 주말마다 가는 게 당연하면서 우리 친정은 한 번을 가자고 한 적이 없는 게 너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말에 안 가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 이제부터 주말에 안 가. 가려면 당신 혼자 가서 먹고 와. 어차피 어머니가 당신 먹이겠다고 부르시는 거잖아. 가서 삼시세끼 다 먹고 와. 그러면 나도 편하고 좋지. 왜? 당신도 가서 얻어먹고 오면 좋잖아. 속 없는 소리 그만해. 내가 가면 편히 얻어먹고 오든? 손에 물 마를 일 없이 일하는 거 못 봤어? 왜 주말마다 꼭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당신만 가. 돈 주고 외식을 하면 했지. 매주 주말마다 내가 왜 늦잠도 못 자고 시댁 가서 고생하냐? 나도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야. 고작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 그게 뭐가 그리 힘들다 그래? 고작 한 번? 입장 바꿔서 당신이 우리 집에 자주 가서 힘들다고 하면 나는 미안하다고 당신 입장을 헤아려 볼 것 같아. 근데 당신은 뭐야? 당신이 우리 집에 먼저 가보자고 한 적이 있기를 해? 가서 설거지라도 한번 해봤어? 야, 사위는 손님이잖아. 며느리랑 같냐? 제가 하는 말에 사위랑 며느리가 다르다는 말을 하길래 사위는 손님이고 며느리는 하녀냐? 암튼 나는 계속 이렇게는 못해. 앞으로 매주 가는 거 안 할 거니까 알아서 말씀드려. 이렇게 쏘아붙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매주 오라는 말에 남편만 보내거나 일 핑계를 대고 안 갔습니다. 대충 제 전 남편이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기 엄마가 먼저고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저까지는 자기 가족 범주에 넣어주었지만 우리 엄마와 제 남동생은 자기 가족의 범주에 넣지 않던 인간입니다. 제가 주말에 시댁에 가는 것만 가지고 기분이 상했다면 정말 속 좁은 며느리가 맞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지 않겠다 한 건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우리 엄마는 남편에게 늘 대접해주려고 노력하고 잘해주셨는데 남편은 친정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 국이 짜다는 둥 자기 입맛에 안 맞다는 둥 구시렁거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남편에게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어보면 차갑게 틱틱거리고요. 저는 그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이 친정에 오는 것도 싫었고 제가 시댁에 가는 것도 싫었던 겁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저는 친정엄마랑 정말 관계가 좋았고 집도 가깝다 보니 자주 연락하고 왕래하고 지냈어요. 또 당연한 소리지만 시어머니하곤 불편하고 어색했죠. 아무리 주말마다 간다고 해도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친정엄마와 가깝게 지내는 걸 꼴보기 싫어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한테 왜 당신은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랑 차별해? 당신이 며느리잖아. 우리 엄마한테도 좀 살갑게 할 수 없어? 이런 개소리를 하네요. 순간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유로 따지면 수십 가지지만 어떻게 친정엄마랑 시엄마가 같을 수가 있겠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저랑 친정엄마를 은근히 무시하는 거 본인이 더 잘 알면서 자기 엄마랑 차별한다는 말을 하는 게 참 뻔뻔하다 싶었습니다. 나는 당신 어머니한테 딱히 잘못하는 거 없어. 누가 당신들은 우리 엄마한테 잘하래? 나도 안 바라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각자 엄마한테 각자 효도하자. 대리 효도 바라지 말자고. 뭐? 대리 효도?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앞으로는 니네 엄마 안 챙겨. 그런 줄 알아. 아마 그때부터는 서로 아예 각자 부모에게 알아서 하자는 식으로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이랑 똑같이 네 집 내 집 가르고 살았다면 그건 또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은 도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반찬이면 먹을거리는 늘 챙겨주셨는데 시어머니도 가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집에 갖다 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 엄마가 해주시는 반찬에는 젓가락도 갖다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기분이 나빴어요. 한 번쯤은 잘 먹겠다, 만드느라 고생하셨던 소리를 할 법도 한데 생전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원래 우리 엄마 음식 입에 안 맞다 했던 사람이니까요. 엄마는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오신 적은 없으세요. 늘 미리 연락을 하시거나 제가 있을 때 오십니다. 딸 집이라고 함부로 문 따고 들어오는 법도 없으세요. 반면 시어머니는 아들네 집을 자기네 집이라 생각하시는지 늘 현관 앞에서 나 지금 너희 집 앞에 왔으니 문 열어라 이러시는 분입니다. 어쩔 때는 마구 비번 누르고 들어오시기도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싫었는데 남편은 엄마가 아들네 들어오는 걸 허락받아야 하냐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과 확 인연을 끊어버릴까 생각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 엄마가 저희 집에 옷을 놔두고 가신 게 있었어요. 급하게 입을 일이 있어 들리신다길래 그러시라 했습니다. 오시는 김에 반찬도 좀 가져다 놓겠다 하셨고요. 마침 그날 남편 놈이 휴무라 집에 있었어요. 근데 하필 제가 일하다가 깜빡하고 남편에게 미리 연락을 못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나 한참 바쁜 와중에 엄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약간 울먹거리시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은지야, 아유, 내가 옷은 찾아 나왔는데 이 서방이 반찬이고 뭐고 안 먹으니까 그냥 가져가라지 뭐냐? 이 서방이 갑자기 내가 와서 놀랐나 봐. 나는 네가 미리 얘기해놨는 줄 알았지 뭐니. 초인종을 몇 번을 눌렀는데 자고 있었는지 한참 동안 문을 안 열어주더구나. 근데 이 서방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거니? 엄마, 대체 그 사람이 뭐라 그랬길래 그래? 아니, 이 서방이 무뚝뚝하긴 해도 생전 성질은 안 부렸는데 오늘은 내가 연락도 없이 왔다고 오만 성질을 부리지 뭐니. 나중에 너 있을 때 오라고 그러길래 옷을 좀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문 밖으로 내주고는 가라 그러더라. 혹시 너 이 서방한테 뭐 잘못했어? 아님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거냐? 엄마가 오늘 너무 속이 상해서 너한테 말 안 하려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는 거야. 뭐? 그래서? 엄마는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왔어? 엄마는 집에 발도 못 들여놓고 옷만 바꾸는 문 앞에 반찬을 내려놓고 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퇴근해서 남편에게 당연히 따졌어요. 당신이 뭔데 집까지 온 엄마를 문전박대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그 인간이 한다는 말이, 야, 사람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문 두드리고 초인종 누르는데 짜증이 안 나냐? 미리 연락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옷 다 벗고 있을 때 문 열라고 재촉하시면 어쩌라는 건데. 어쨌든 옷도 드렸고 반찬도 두고 가셨잖아.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물어? 입장 바꿔서 내가 당신 엄마 오셨는데 똑같이 했어봐. 당신 기분 안 나쁘겠니? 글쎄, 우리 엄마는 당신 엄마처럼 무식하게 그럴 분이 아니시라 모르겠네. 엄마가 연락을 미리 안 했다 뿐이지 문 열고 들어가신 것도 아니잖아.
당신 어머니는 우리 집 비번 마구 누르고 들어오시면서 지금 누구더러 무식하다는 거야? 나 진짜 당신한테 실망이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서운해하셨는 줄 알아? 이게 당신한테 문전박대 당할 일은 아니잖아. 어쨌든 나는 당신 엄마 우리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불편해. 그러니까 나 있을 때는 조심해줘. 알겠어? 저 그날 남편과 다투면서 얼마나 분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뭐라 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엄마를 대놓고 무시하는 건 진짜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화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잊고 나서는 저와 남편 관계는 말 그대로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남들처럼 아이 갖는 건 고민하지도 않았고 결혼에 대한 회의감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결국 이렇게 되려고 그런 건지 결혼해서 1년이 막 지났을 무렵 저에게 큰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떠올리면 너무나 환망하고 슬픈 일이에요. 힘들지만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올려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무렵 엄마가 새벽에 나가는 일을 하셨어요. 건물 청소라 새벽에 나가는 대신 퇴근 시간이 빠른 게 좋다며 너무 좋아하셨는데요. 그 일 시작하신 지 불과 2달도 채 안 되셨을 때입니다. 엄마가 버스에 내려 건널목을 건너는 도중에 느닷없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뺑소니는 아니었어요. 병원으로 급하게 옮기셨고 제 동생이 먼저 연락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이상하게 그날은 아침 일찍 남동생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하길래 저는 정신없이 엄마가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정신줄을 그때부터 놔버렸던 것 같아요. 그날 기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의사는 엄마가 워낙 출혈이 심하고 내상이 커서 버티기가 힘들 거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고요. 엄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틀을 더 버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준비도 없이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제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엄마는 언제나 제 옆에 계실 줄만 알았습니다. 바보같이 앞으로 효도하겠다는 말만 하고 엄마에게 제대로 된 효도 한번 해드린 적이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에 한으로 남더라고요. 어쨌든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저와 동생이 교대로 빈소를 지켰고 마지막 날은 밤새 제가 빈소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돌아가신 날부터 휴가를 내긴 했지만 낮에는 장례식장에 있다가 밤에는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러라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 일처럼 여길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조문을 오셨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신 저희 엄마 일로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은 형님이 임신 중이라서 못 오겠다고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연락 한 통 없이 어머니에게 보이금 봉투만 보냈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께는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잠은 좀 잔 거니? 어째 얼굴이 까칠하니 피곤해 보인다. 처남도 있는데 네 신랑은 집에서 자라고 하지 그랬어. 자기 아들 잠 못 잤을까 걱정하시길래 그이는 집에 가서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내일 하루만 더 고생하면 되는데요 뭐. 그래도 장난 치르는 게 보통 일이니? 아유 우리 아들이 고생이겠구나. 피곤해서 어쩐다니? 회사도 나가야 하는데. 계속 자기 아들 피곤할까 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피곤해서 힘들겠다는 소리를 못해도 5번은 들었습니다. 저 정말 황당했어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 빈소에 와서 아들이 피곤할까 봐 걱정하신다는 게요. 그래서 나중에 가실 때 배웅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상 치르는 중이어서 남편과 싸울 힘도 없었지만 속으로 진짜 상종 못할 집구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연을 끊어버릴까 싶었습니다. 장례 마치고 제가 남편에게 따지긴 했습니다. 남의 장례식 가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머니는 정말 너무하시더라. 누가 봐도 내가 제일 힘들고 고된 줄 아시면서
어쩜 아들 걱정을 엄마 돌아가신 내 앞에서 할 수가 있어?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나한테는 너무 상처였고 마음속에서 잊힐 때까지 당신 어머니 보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남편도 그건 자기 엄마가 심했다 싶었는지 뭐 당분간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마음대로 해. 근데 너무 오래 시간 끌지는 마. 당신 엄마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때?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잘해야겠다 싶잖아. 우리 엄마랑 자꾸 이렇게 날 세워봤자 나중에 당신만 후회할걸?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가끔 눈치가 없으셔서 그러신 거고 워낙 나를 위하셔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줘.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뭐 쌓인 게 있으셨나 보지. 솔직히 당신이 며느리 도리를 뭐 얼마나 잘했다 그래? 우리 엄마한테 그리 살갑게 한 건 없잖아. 저도 압니다. 시모가 악의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란 걸요. 하지만 어른이라면 그 상황에 아들 걱정이 되더라도 그걸 상치리고 있는 며느리한텐 말하면 안 되는 걸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도 죄송한 마음이 안 드나 봐? 어쩜 자기 엄마 살아계실 때 더 잘하겠다는 소리를 내 앞에서 할 수가 있어? 나는 당신네 집에 내 할 도리는 했어. 도리 운운하면서 당신 형은 우리 엄마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봉투만 보냈더라. 형님이 임신했지 아주버니 임신한 건 아니잖아? 이게 당신이 말하는 도리니?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결국 이혼을 마음먹은 건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사무제를 막 지냈을 때였는데요. 그동안 저는 시댁에 아예 발걸음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에 나름 깨달은 바가 큰 듯 보였습니다.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던가 봅니다. 참 서운했던 건 뭐냐면요. 제가 엄마 그렇게 보내고 나서 힘들 동안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자기 엄마 걱정을 그렇게나 하더라고요. 그럼 본인이나 자기 엄마한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편 놈은 기어이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 생신이 껴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다음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그날 가족들 모이면 내가 할 말이 있어. 당신한테는 미리 얘기해야 할 듯 싶네. 실은 지난주에 형이랑 상의한 게 있어. 형이 이제 다음 달이면 애 아빠 되잖아. 근데 지금 일이 많이 힘든가 보더라. 대출 갚는 것도 힘든데 혼자 버는 게 어렵나 봐. 그래서 형이 빚 좀 갚고 싶다고 지금 사는 집 전세 보증금을 빼고 싶다 그러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천천히 빌드업을 하길래 일단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그럼 아주버님은 어디서 살려고? 빚 갚고 나면 남은 돈은 집을 얻을 수는 있고? 그래서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 형은 엄마 집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 24평이니까 애 키우며 살기도 딱 좋고 당분간 살면서 돈 모아가겠대. 엄마도 빚지고 사느니 그게 좋겠다고 하시네. 그래? 근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가 좋다고 하셨으면 그 집에서 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같이 살면 되겠네. 그러자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이러는 겁니다. 근데 당신 알잖아. 우리 형수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닌 거 말이야. 형수는 어머니랑 사는 게 불편하대.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는 집도 넓고 애도 없으니까 한 몇 년만 내가 우리 엄마를 집에서 모실까 하는데 어때? 사실 내가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느낀 게 많아. 부모는 자식이 효도하는 걸 기다려주지 않더라. 그래서 나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어. 우리 엄마도 형보다는 나랑 사는 게 마음 편하실 거야. 그리고 큰아들만 모시라는 법 있어? 나는 형편되는 자식이 모시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도리지 뭐겠어? 이건 또 무슨 신박한 미친 짓인가 싶었죠. 하긴 어머니 성격이 세다 보니 형님도 시어머니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 말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모시려면 당신 형이 모셔야지 왜 우리가 모시겠다는 건데? 그리고 자식은 당신이지 나는 아니야. 당신 어머니지 내 엄마 아니라고.
당신은 우리 엄마 돌아가셔서 깨달은 게 고작 그거야?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당신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다 까먹었니? 당신 우리 엄마 연락 없이 왔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놈이야. 우리 엄마가 해주는 음식 맛없다고 틱틱거리고 쌀쌀맞게 군 거 기억나지? 근데 그런 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뭐? 당신 엄마를 모시겠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펄펄 뛰는 저에게 이러더군요. 나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이제 어쩌겠어. 장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 어쨌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천년만년 미안해하면 돌아가신 장모님이 뭐 살아 돌아오기라도 해? 당신도 고집 그만 부려.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우리 엄마를 당신 친엄마다 생각하고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당신도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힘들었잖아. 효도 많이 못 해드린 게 속상하다며. 당신 엄마한테 효도 못 해드린 거 우리 엄마한테 실컷 하면 될 거 아니야. 내 부모면 당신 부모도 되는 거야. 대체 당신이야말로 그렇게 깨달은 게 없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렇게 펄펄 뛰는 건데? 그걸 몰라서 물어? 만약에 반대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엄마 모시자고 했으면 당신 과연 그러자고 했을까? 그건 말이 다르지. 장모님은 아들인 처남이 있잖아. 어쨌든 나는 우리 어머니 모시고 싶고 형도 도와주고 싶어. 이건 상의하자는 거 아니야. 이미 우리 형하고는 얘기 끝났어. 그럼 통보라는 거네? 내가 싫다 그래도 당신은 어머니 모실 거고? 제가 눈을 부라리며 다시 되묻자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더 생각할 이유도 없죠. 그 인간과는 이혼할 수밖에요. 당신 어머니 당신을 참 애지중지하시더라? 당신도 그런 엄마가 얼마나 애틋하겠니? 좋아. 당신은 어머니랑 같이 살아. 나는 당신이랑 살 생각 이제 없어. 우리 이혼해.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이 집에서는 못 살 거야. 따로 어머니랑 집 얻어서 나가. 이 집은 내 명의로 계약돼 있는 거 알지? 보증금은 글쎄 정확히 내가 받을 위자료가 따져보고 얼마 돌려줄지 생각해 볼게.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당연히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이혼이라니.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아니 고작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을 해? 내가 바람을 피웠어 당신을 때리기를 했어? 내가 부모한테 효도 좀 하자는 게 이혼 사유야?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봐. 나는 절대 이혼 못하니까 당신 제주껏 한번 해보라고. 모르나 본데 배우자한테 부당한 대우 받는 것도 충분히 이혼 사유야. 세상에 바람 피우고 마누라 때리는 쓰레기들만 이혼하는 줄 알아? 쓰레기는 여러 종류가 있어. 그 중에서도 당신은 마누라랑 마누라 부모 무시하는 쓰레기인 거고. 당신 입으로 마음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후회하지 마. 그동안 당신한테 받은 정신적 피해까지 싹 다 청구할 줄 알아. 뭐 쓰레기? 야, 너 말 다 했어? 당신 진짜 못됐다.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랑 내가 단칸방 얻어서 나가 살면 좋겠냐? 그건 내 할 바 아니지. 나는 내 할 말 다 했고 당장 이혼해. 난 막말로 당신이랑 행복한 가정 꾸리려고 결혼한 건데 너무 실망이 크다. 네 가족 내 가족 따지고 당신 엄마만 챙기려 드는 거 살면서 이미 질렸어. 그리고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했잖아? 인정하지? 근데 왜 나를 시엄마 안 모시려고 하는 나쁜 년을 만들어? 당신이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근데 어쩌겠어. 이제 와서 알았으니 방법은 이혼뿐이지. 당신 참 비열하다.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참 대단한 거 깨달으셨네. 우리 엄마 함부로 대하고 무시한 거 사과도 제대로 안 했으면서 나보고 당신 어머니한테 대리효도까지 하라고? 개소리 하지 마. 절대 그럴 일 없어. 저는 남편에게 마구 쏘아붙였습니다. 쌍욕과 함께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물도 한 바가지 확 끼얹어 버렸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다 퍼부었어요. 그 인간이 얼마나 인간 쓰레기 짓을 했는지, 그 인간 엄마도 얼마나 염치없고 막대먹은 인간인지 전부 되새겨줬습니다. 천벌받을 거라는 저주도 했어요. 남편은 아마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을 겁니다. 아주 놀란 눈을 하고 몰아대꾸도 못하더군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는다는 거, 내 마음과 몸을 갉아먹는 일인 거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마구 퍼부어주고 나니 속은 후련했지만 몸이 덜덜 떨려오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남편놈과 그날 대판 싸우고 저는 집을 싸서 엄마가 살던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동생이 혼자 지내는 게 마음 쓰였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네요. 이혼 결심하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그깟 놈 하나 때문에 우냐고 욕하실 수도 있지만 화나서 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그 인간에게 갖다 바친 몇 년의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울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마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자기 엄마, 자기 형은 가족이고 챙기고 싶다는 인간이 저에게는 돌이 우러나면서 강요하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황망히 가신 거에 대해 전혀 마음 쓰지 않는 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거죠. 저는 그 인간과 살던 보증금 3억에 대출 1억 낀 그 집을 부동산에 내놓는 것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불화는 당연히 시어머니 교회도 들어갔더군요. 얼마 후 시모가 전화를 했는데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거라 받아봤습니다. 예상대로 시모는 자기 할 말부터 하더군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다 들었다. 너 이혼이 네 집 애 이름인 줄 알아? 한 번 결혼했으면 남편한테 순종하고 시댁에 뼈를 묻어야지. 감히 여자가 먼저 갈라서겠다고 분란을 일으켜? 네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니? 큰일 겪었으면 뭐가 너도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그 모질이가 뭐라 그러던가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머니 잘난 아들이 우리 친정엄마한테 어찌했는지 다시 한번 잘 물어보세요. 어머니 아들이랑 둘이 잘 사시고요. 저는 그 인간이랑 같이 살면서 어머니를 내 엄마라 생각하고 모실 생각 전혀 없네요. 그럼 끊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뭐라 말소리가 들렸지만 대꾸도 안 하고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날로 시가 식구들 모두 전화 차단 박아버렸고요. 물론 그러고 나서 남편놈도 전화통에 불나도록 전화하고 난리를 피우긴 했어요. 저는 협의 이혼 제안했는데 끝까지 고집 피우길래 그럼 위자료 준비해 놓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맘대로 해보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없을 거라나요? 그래서 그날로 결혼 준비할 때부터 제가 쓴 돈과 결혼하면서 제가 들인 돈, 그 인간이 보탠 돈을 토시 하나 안 빼고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따져보니 이것저것 빼봐도 제가 보탠 돈이 훨씬 많더군요. 못해도 3천만 원은 제가 더 돌려받아야 하고 위자료도 따져봐야겠더라고요. 동생과 함께 이혼 상담을 갔는데 의외로 저랑 비슷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협의 이혼을 해주지 않을 거 뻔히 예상했던 저는 돈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 위자료와 제가 받을 돈을 계산해서 그 인간에게 들이밀었더니 웃긴 게 며칠 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협의 이혼하자면서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인간과 진흙탕 싸움은 하지 않고 비교적 깔끔하게 끝냈어요. 혼인기간도 짧고 아이도 없었으니 저는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인간과 각자 자기 목 챙겨 협의 이혼했습니다. 숙려기간도 짧아서 집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남남되는 거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서류 정리까지 마친 게 벌써 3년 전. 그때는 코로나가 시작되기도 전이었네요. 그 인간이요? 저랑 이혼하고 나서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 엄마랑 그 집에서 지지고 볶고 산다고 합니다. 웃긴 건 그 인간 형은 대출을 감당 못해 결국 집을 빼고 어머니 집에 들어와 산다네요. 20여 평 작은 집에 5식구가 사니 아마 바람잘 날 없을 겁니다. 저는 이혼 후 작년부터 좋은 사람과 인연이다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하는 일도 잘 풀렸고 돈도 꽤 모아서 이혼 전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보며 이렇게 사연을 털어놓을 여유도 생겼고요. 정도만 다를 뿐 아마 저처럼 남편이 자기 식구들만 챙기고 대리효도 바라는 경우 꽤나 많을 걸로 알아요. 다른 사람 이혼을 부추기기는 싫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대부분 그런 남편은 이기적인 경우가 많고 살아봤자 변하지 않으니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제가 경험자이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꼭 저처럼 이혼을 택하지 않더라도 바보같이 참고 사는 일은 없으셨으면 해요. 저는 그나마 할 말 다 하고 나름 시원하게 이혼했다고 생각하는데 구독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기쁠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30대 싱글 여자입니다. 이혼한 이유는 시모와 남편의 어이없는 도둑놈 심보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전 시모에게 가장 많이 들었단 말이 있는데요. 요즘 세상에는 무조건 남녀가 반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도 남자가 다 해가는 법 없다며 부부 재산은 공동의 몫이니 여자가 해온 재산도 남편 내조를 위해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자 재산도 소위 말하는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니만 완전히 돌변한 태도셨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요즘 대부분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도 공동 명의로 하는 추세이고 시댁에서는 아들 장가 보낼 때 집을 해주면 당연히 와이프와 공동 명의로 해주는 게 당연한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에서는 그런 시댁 하나도 못 봤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부부 별산제가 일반적인 걸로 알아요. 과연 시모는 자기네 재산이 있었다면 저와 공동 명의로 해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거지 근성의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집안에 큰돈 들어갈 일만 생기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쳐다보기 마련이더군요. 제 전 시댁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차가 이렇게 낡았는데 며느리 너는 남편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좋냐? 남들은 팔순에 해외여행 간다던데 며느리는 돈이 있어도 시부모 제주도도 안 보내주는구나. 시어머니는 툭하면 볼멘 소리를 하시면서 제가 시댁에 도리를 하지 않는다며 타박하셨고 대놓고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바보로 하는지 제가 기댈 구석이 없다는 걸 약점으로 삼았고 남편까지 한통 속으로 저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줄기차게 자기 집에 갖다 바치기를 바라면서 정작 저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뭐 하나 받은 게 없어요. 집은 제가 살던 명의 아파트에 남편이 그야말로 몸만 들어왔고 예물도 삼부 다이아 반지 하나가 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시부모가 돌아가신다 한들 남편이 물려받을 재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형편이었죠. 남편이 그랬던 반면 친정은 시댁보다 훨씬 여유가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 꽤나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고 엄마도 계속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시댁에서도 저희 남편이 자기들보다 재산이 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시댁에서는 잘 사는 저희 집에 비해 자기들이 부족한 게 많으니 결혼할 때만 해도 시댁에서 제가 결혼 안 한다고 나올까봐 다 맞춰주고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싹 태도를 바꾼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소름 돋는 일이네요. 엄마들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라도 있기라도 한 건지 결혼 전에 친정엄마와 나누었던 대화가 요즘 참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결혼을 서둘러 추진하고 시댁이 모자란 거 감수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시댁이 형편이 뻔해 보이는데 내가 다 해주고 싶어도 그 댁에서 혹여 네가 해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까 봐 조심스러워. 부족하게 해줘도 앞으로 네가 신랑이랑 같이 모아나간다고 마음먹고 살아야지 어쩌겠니. 엄마가 너 시집 보내면서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너무 대접 못 받고 가는 것 같은데 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네가 학벌이 모자라니 직업이 안 좋니? 아휴, 속상해서 정말. 그런 거 다 따지고 결혼해도 이혼하는 사람 천재야 엄마. 엄마는 나 결혼 빨리 하라며. 김서방이랑 나 사귄 게 6년이야 엄마. 돈 없는 게 죄는 아니잖아. 우리 둘이 같이 버는 게 뭐가 걱정이겠어? 결혼하면 잘 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너 결혼하라고 등 떠민 게 아닌가 싶어. 엄마가 아프다고 너 확신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 아소라, 절대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 인생인데 설마 급하게 하겠어?
내가 결정한 거니까 엄마는 나 결혼할 때까지 그저 건강하게만 있으면 돼. 한복 예쁘게 입으려면 엄마 살쪄야 하는 거 알지? 엄마는 내 결혼식 날까지 다른 걱정 말고 몸 관리만 하자. 사실은 친정엄마가 6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음에도 그 해에 재발과 전이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엄마와 저 그리고 남동생도 엄마 재발 소식에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당장 당신이 어찌 되는 게 아님에도 천천히 주변 정리를 하셨어요. 저한테도 남자친구와 헤어질 거 아니면 엄마 살아있을 때 결혼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하면서 보니 엄마가 보기에도 제가 신랑에 비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엄마 욕심으로 결혼 서두르는 거면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물론 엄마에게는 급하게 하는 결혼은 아니라고는 했었지만 왜 그런 이유가 없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 결혼하는 것만큼은 엄마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년 사귄 의리로 남편과 결혼하면서도 이것저것 조건 같은 거 따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솔직한 말로 아들을 거저 시집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견례 때 결혼 준비를 의논하면서 남편이 모아놓은 5천만 원 외에 시댁에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알고 친정엄마가 조금 놀라시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장가 보내면서 집도 해가는 며느리한테 예물도 안 할 생각을 하시냐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시어머니는 그제야 제가 원하면 다이아 반지 정도는 해주겠다며 황급하게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겨우 산부 다이아 하나 받아냈네요. 시어머니는 결혼 과정에서 종종 며느리들이 당한다는 갑질을 안 하셨어요.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 안 나오게 하려고 저와 우리 친정엄마에게 엄청 살살거리며 결혼만 하면 며느리를 엄청 아끼겠다는 말씀만 여러 번 하셨고요. 결혼 전에 친정엄마가 아프다는 건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 쪽에서 시댁에 좀 아쉬워도 결혼을 서두른다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상견례 후에는 종종 예비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일로 저를 부르실 때 예비 시댁에 가곤 했는데요. 친정엄마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게 많으신지 대놓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네 친정엄마 지난번 상견례 때 보니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 혹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니? 요즘은 암도 잘만 치료하면 다들 오래 살기도 한다던데 네 엄마는 괜찮으신 거지? 저는 어머니가 친정엄마를 걱정하셔서 물어보시는 거라 생각했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항암도 하고 수술도 했지만 지금 엄마 상태가 마냥 좋지는 않으세요. 엄마는 완치된 거라고 믿고 계셨는데 재발한 거 알고 나서 낙담도 많이 하셨거든요. 일단 병원에서 치료하자는 대로 잘해봐야죠. 그래도 집에서 일상생활 하시는 건 문제 없으세요? 아이고 어쩌니? 너나 사돈 총각이 걱정이 많겠구나. 그럼 네 친정엄마 가게는 어쩌고 있니? 반찬 가기가 조금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친정엄마 혼자 하시긴 힘들겠다. 새벽에 와서 일해주시는 분이 있어서요. 엄마는 지금 힘든 건 못하고 가게 매출 관리하고 재료 장 보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 사실 나도 반찬 만드는 건 자신 있긴 한데 혹시 네 친정엄마가 도움 필요하면 얘기해라. 집만 가까우면 내가 자주 들릴 텐데 아쉽구나. 시어머니는 엄마 가게 걱정까지 하시면서 일손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일을 도와주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다는 게 감사해서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시어머니를 굳이 엄마 가게에 일손 필요하다고 부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가 간혹 엄마 가게에 가서 반찬도 몇 번 사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처음 저를 시집 보내는 거 아깝다고 하시던 엄마도 점차 시댁에 마음을 여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엄마 항암 휴직이에 컨디션이 괜찮을 때 결혼을 했고
엄마 집 근처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엄마를 모시고 싶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남동생이 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엄마는 가게 운영도 평소대로 하시고 제가 남편이랑 집에 가면 같이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할 만큼 체력은 괜찮으셨어요. 그렇게만 잘 관리하면서 생활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암이라는 병이 참 무서운 게요. 아무리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해도 끈질기게 다른 부위에 자리를 잡고 자라더라고요. 엄마가 상태가 안 좋아진 시점이 제가 결혼 1년이 넘어갈 무렵 암이 뼈로 전이되면서부터였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썼는데도 밤에 엄마가 많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날도 있다고 동생도 엄마가 힘들어하시는 거 보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이 상태로 더 나빠지면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저에게 담담하게 엄마 죽음 이유를 준비시켰습니다. 은영아, 힘들겠지만 엄마가 주변 정리할 수 있게 네가 좀 도와줘. 납골당도 미리 계약해놔야 나중에 너희가 편할 거야. 그건 영준이랑 같이 의논해서 정하렴. 그리고 엄마 유언장도 공증받아야 하고 보험이랑 통장도 미리 정리해야 하는데. 엄마, 어디 떠나려는 사람처럼 갑자기 급하게 왜 그래? 아직 엄마 그런 거 준비할 때 아니니까 나 속상하게 하지 마. 그래도 언젠가는 닥칠 일이 아니냐. 너희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엄마 말대로 해. 슬퍼할 거 없어. 엄마처럼 준비 없이 갑자기 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운이 좋다고 생각하자. 어? 엄마가 살아계신데 이별을 준비한다는 건 힘들었지만 엄마 말대로 납골당도 계약해놓고 미리미리 엄마 유산 상속을 위해 사전에 준비를 천천히 해놓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우리 친정이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 거 알고는 계셨을 겁니다. 친정엄마가 사는 아파트는 시가 8억짜리 역세권 아파트였고 결혼 전 전세를 놨던 제 아파트도 대출이 좀 끼긴 했지만 4억대 아파트였어요. 엄마가 20년 넘게 하신 반찬가게 상가는 엄마 소유셨고요. 남편에게 엄마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살면서 남편도 눈치코치로 친정엄마 재산이 꽤나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엄마 상태가 나빠지면서부터는 간혹 저한테 엄마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근데 말이야, 장모님 재산이 꽤나 많으신가 봐. 처남이 그러는데 엄마 재산이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자기도 모른다더라. 지금 사는 아파트 말고 현금도 꽤 있으신가 봐. 우리 엄마 재산에 뭔 관심이 그리 많아? 당신이 물려받을 것도 아니잖아. 나는 아니지만 당신이 물려받을 거잖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당신은 장모님 재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아? 글쎄, 대부분 부동산이긴 한데 사실 나도 현금 재산은 정확히 몰라.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장모님 저렇게 몸도 안 좋으신데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해봐라. 이런 건 매정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미리 자식들이 준비를 해놔야 하는 거야. 당신이라도 장모님이 재산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안 그래? 나중에 기회 봐서 장모님하고 얘기해봐. 알게 되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고. 당신이 그거 미리 알아서 뭐하게?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아픈 엄마한테 그런 거 물어보고 싶지 않아. 남편이 엄마 재산 궁금해하는 건 서운하면서도 이해는 합니다. 남편도 당연히 궁금할 수 있죠. 하지만 친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엉뚱한 잔소리를 들을 때는 저도 못 참고 화를 내곤 했습니다. 너 엄마 돌아가시는 거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어야 할 거다. 저러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너 챙길 거 제정신으로 못 챙겨. 너는 동생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몫은 챙겨야 할 거 아니니.
엄마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제 몫을 챙기라는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 구독자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아마 누구든 화가 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어머니, 왜 그 일랑 어머니가 자꾸 엄마 재산을 궁금해하시고 챙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저희 엄마 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 꼭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날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 몫이라뇨. 그걸 어머니가 왜 걱정하세요? 너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니야. 너는 아무리 그래도 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성질을 내는 법이 어디 있어? 너 생각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까 고맙게 생각해야지. 결혼 전에는 저와 엄마에게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말이나 행동을 하시는 거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에게 지감 역할을 바라셨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제가 남편보다 꽤나 돈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는 툭하면 백화점에 저를 데리고 가서 카드 결제를 하게 하신다던가 여행 비용을 보태달라던가 무리한 요구를 자주 하셨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잦았고 항암제는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너무 돈이 들 때였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더 뻔뻔했습니다. 여보, 이것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효도할 수 있는 거야. 장모님 봐서 당신도 잘 알잖아.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되겠어. 큰돈 쓰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엄마 해달라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효도한다 생각해. 효도는 아들인 당신이 하는 게 맞지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나 지금 우리 엄마 때문에 매일 정신없는 거 알면서 그래? 어머니께 당신이 말씀드려. 지난번에는 당신 차까지 바꿔주라고 하시더라. 낡은 차 타고 다니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는다고 하시는 거야. 내가 싫다고 해도 어머니는 듣지도 않으셔.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 엄마가 나 차 후진 거 타고 다니니까 보기 안쓰러우셨나 보네. 뭐 말 나온 김에 당신이 바꿔주면 좋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당신은 그런 말이 나와? 결혼만 하면 우리 엄마한테 큰아들처럼 잘하겠다고 한 건 뭐야? 지금 당신이랑 어머니 보면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재산이랑 내 돈 보고 결혼했다는 생각만 들어. 그때는 엄마가 많이 아프시던 때라 심적으로 저도 많이 힘들었는지 분노가 잘 안 참아지더라고요.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이혼 말까지 꺼냈는데 제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그제야 남편이 놀랐는지 수그러들더라고요. 다 잡은 고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려다가 제가 이혼을 쉽게 얘기하니 움찔했던 거죠. 저 결혼하고 나서 슬프게도 친정엄마는 점점 몸이 나빠져서 더 이상은 반찬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고 결국 가게 임시 휴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항암을 하는 게 무의미하니 통증 조절을 위해 호스피스 입원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간호를 위해 직장에 휴직을 하고 엄마 옆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반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엄마 돌아가셨을 때 기억을 떠올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와 동생 얼굴을 전부 보시고 편하게 돌아가셨으니 그걸로 위안을 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도 당신을 위해 별로 쓴 것도 없이 평생 고생만 한 엄마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엄마 장례식이 끝나도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없었더라면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마 혼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사망 신고며 납골당 문제며 슬퍼할 겨를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남은 정신적 기둥이었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남동생과 저 둘뿐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도 했지만 동생은 결혼도 안 했는데 혹시 나중에 장가갈 때 처가에서 흠을 잡지는 않을까 미리부터 걱정도 되었고요. 다행히 엄마가 남긴 유산 정리하다 보니 꽤나 액수가 많았습니다. 엄마 유언장에는 남동생과 저에게 5대5로 해놓으셨더라고요. 명준아,
엄마 유언 말이야. 나는 너보다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하니 엄마 살던 집은 팔지 말고 네 명의로 해주고 싶어. 너도 결혼해야 하는데 우린 부모님도 없으니 든든하게 집이라도 있어야 결혼하는 게 수월할 거야. 누나도 참 벌써부터 나 장가 보내는 걱정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누나랑 같이 나누라고 남겨주신 건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이 집은 전세 주고 나는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갈 생각이었거든. 그건 네가 편한 대로 해. 어쨌든 지금 당장 엄마 살던 집 팔 생각은 없는 거 맞지? 그럼 누나 말대로 해. 누나는 이 집 꼭 너한테 주고 싶어. 엄마 유지인이 저는 그대로 따를 생각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명의 집이 있어서 남동생이 먼 훗날 장가 갈 것 고려해 조금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살던 집은 동생 명의로 넘겨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재산 문제 정리하는 동안 유독 남편과 시어머니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알려고 했습니다. 여보, 지금 장모님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야? 당신이 잘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거 맞지? 엄마 유지대로 차차 정리하려고 해. 현금 자산은 절반으로 나누고 엄마 살던 집은 내 동생 앞으로 명의 이전해줄까 생각 중이야. 어차피 내 동생 결혼할 때 집도 있어야 하고 지금 사는 집이기도 해서 나는 이미 결혼 전에 산 집도 있고 하니 굳이 엄마 살던 집 팔아서 동생이랑 나눠 가질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 남편은 제가 동생에게 엄마 살던 집을 주려고 하는 걸 유독 못마땅해 했습니다. 뭐? 장모님은 당신이랑 처남이랑 동등하게 나눠 가지려고 하셨다며. 그럼 그대로 따라야지. 왜 당신이 덜 가지려고 하는 건데? 아무리 남매 사이라도 그건 아니지. 가족끼리 영 끊는 게 대부분 금전 문제 때문인 거 알지? 그런 잡음 안 나오게 하려면 정확하게 장모님 유언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당신 눈에는 내 동생이 고작 재산 때문에 나랑 사이 갈라서 인간으로 보여? 그리고 내가 상관없다면 동생한테 더 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당신이 왜 우리 엄마 재산 분할 문제에 간섭하는 건데? 나랑 동생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당신은 간섭하지 말아줘. 이게 왜 간섭이야? 너랑 나는 부부인데 우리 몫으로 오는 재산 궁금한 거 당연한 거지. 나야말로 당신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하다. 내가 장모님 장례 치를 때 당신 힘들까 봐 애쓴 건 생각 안 나? 남편은 제가 재산 문제 간섭하는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했더니 오히려 서운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가세 저를 은근히 들볶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 너 사돈 총각한테 네 엄마 집 주기로 했다던데 그게 사실이니? 예,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고깝게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가족끼리도 돈 문제 때문에 안 보고 사는 경우가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네가 그런 식으로 양보한다고 사돈 총각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돈 앞에서는 가족도 없는 거다. 네 친정엄마가 유언 남긴 대로 나눠야 뒤탈이 없는 거야. 시어머니 말을 듣는데 저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엄마 유산에 대해 뭐라 얘기를 했으니 저에게 말을 하시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건 저랑 제 동생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남편한테도 말한 것 같은데요, 어머니. 어머니, 어딜 봐서 저랑 제 동생이 엄마 유산 때문에 틀어지겠어요? 저는 결혼도 했고 이미 집도 있지만 제 동생은 부모님도 없이 결혼해야 하니 제가 누나로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말씀은 안 하시는 걸로 알게요. 너보다 보고 들은 게 많은 어른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듣기 싫다고만 하지 말고 잘 새겨들어. 내가 그랬잖니. 엄마 살아계실 때부터 네 목 잘 챙기라고 한